오늘 장 마감 두 분, 박정식 대표, 유창희 대표와 함께 잘 정리해 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살펴볼 종목이 세 가지 특징주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YG 엔터테인먼트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엔터주들의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되기도 했습니다. 생각보다 리오프닝 효과가 좀 더뎠던 것도 있었고 이태원발 안타까운 사고 소식도 있었기 때문인데, 근데 YG 엔터 오늘장 하락은요, 개별적인 요인이에요. 양현석 징역 3년 소식에 약세라는 헤드라인이 굉장히 많이 눈에 띄고 있거든요. 두 분이라면 이런 뉴스 악재 속에 YG 엔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견 주시죠. 네, 지금 양현석 전 YG 엔터테인먼트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이 일단 구형을 한 거예요. 이 소식에 오늘장 하락한다고 봐도 무방한가요? 그렇겠죠. 오너 리스크. 네. 물론 구형인 것이지 네네. 판결은 아니에요. 맞아요, 그리고 구형이에요. 또 1심 아니니까 2심, 3심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형을 결정시킨 건 아니지만 어찌되었든 어쨌든 오너의 행보가 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그러면 굳이 YG 엔터테인먼트보다는 SM이든 JYP 엔터테인먼트든 하이브든 다른 쪽으로 교체 매매할 수 있는 좀 욕구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최근 주가도 본다라면 이런 내용들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JYP 엔터테인먼트라든지 SM이라든지 하이브 같은 경우는 반등도 주기도 하고 또 하락도 주기도 하고 하는 모습이었는데 네. 단 1도 반등을 준 게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지난 10월부터 지금까지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코스피 많이 올라왔고 코스닥도 최근 들어서는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YG 엔터테인먼트는 올라온 게 없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이게 형이 확정된다든가 또 이런 것들이 또 결국엔 회사 이미지에 손상을 끼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투자 심리가 급격히 좀 위축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계속 꾸준한 매수를 보여주던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마저 기관과 함께 YG 엔터의 주식을 팔고 있습니다. 기관은 꾸준히 매도를 했고요. 무언가 이 회사의 분위기 전환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체크해볼 사항이 많이 필요한 거죠. 과거에 네이처셀도 그랬고 또 오스템 임플란트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좀 오너의 어떤 이런 징역 구형은 검찰에 의한 구형은 항시 이제 주가 리스크를 불러일으키고 그것이 단기적으로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조금 이제 이어지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도 그러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좀 존재하고 또 어제 오늘 거래량도 많이 또 음봉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강력하게 하락하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이제 이런 리스크가 주가를 조금 더 끌어내릴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조금 관망의 자세를 취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제 4만 원짜리가 이탈이 된다면 3만 2천 원 정도 자리까지도 추가적으로 기술적인 하락력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다려보자 의견 주셨습니다. 일단은 다시 한번 체크해야 될 거는 선고는 아니고 일단 구형입니다. 하지만 뭔가 잡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싫을 수 있잖아요. 투자자분들 오늘 장에서는 매도 포지션 잡고 있고요. 두 분 모두 오늘은 추가 매수라던가 신규 매수하지 않겠다라는 의견 드렸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에코프로비엠으로 넘어가 볼게요. 현재 주가는 4%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적 좋았고요. 그리고 IRA 법안에 있어서 브레이크가 걸리나 속도가 더뎌지나 걱정을 했는데 민주당이 승기를 잡으면서 오늘 에코프로비엠의 투심이 더 살아난 것 같아요. 두 분이라면 이 종목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견 주시죠. 오로일치가 됐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어떻게 보면은 2차 전지 소재 관련한 대장 자리를 포스코 케미칼에게 최근에 좀 뺏긴 것 같아요. 그쪽으로 막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고 주가는 막 우상향하고 있고 있는데 에코프로비엠은 횡보? 약간의 박스권 장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럴 때가 기회일까요? 원래는 제 관점으로는 건들지 않는 주식인데 네. 왜 이제 제약바이오도 8년간 핫한 장세를 만들어냈잖아요. 배터리가 또 이제 그러한 좀 기나긴 또 섹터 장세를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이 되고 네. 또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본연의 자산 가치보다 한 10배 정도 부각은 받고 있지만 또 추가적인 투자를 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 지금과 같은 외형적 성장과 이런 것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좀 더 이어지면서
주가 또한 쉽게 무너지지 않고 뭐 과거와 같이 뭐 폭등은 일으키지는 않겠지만 상승력을 조금 더 만들어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O 의견을 드렸고요.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도 일단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200% 넘게 매출이 나왔고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마찬가지로 200% 넘게 증가를 한 상황이고요. 또 이제 근시일 안에 한 2026년까지 2조 8천억 원을 추가로 또 투자를 하면서 생산량을 더욱더 늘린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금과 같은 만약에 이렇게 투자가 된다면 외형 확장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면서 주가 또한 조금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여력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보유하시는 분이건 또는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손절 라인 한마디로 이제 수익권에서만 좀 홀딩 관점을 한번 유지해 가 보시고요. 11만 원이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만 한번 끌고 가 보시고 만약에 이대로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저항 라인은 12만 원, 13만 원, 14만 원 이렇게 기술적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세가 잘 나온다면 14만 원 정도 자리까지도 갈 수 있는 여력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에코프로비엠 평소라면 내가 안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에코프로비엠의 경우에는 여전히 오래 주겠다라고 했고요. 이번에 세 번째 종목으로는요, OCI를 볼게요. 신재생 에너지주들도요, 그 IRA 관련해서 약간의 부침이 있었다가 다시 좀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중간선거 결과가 나왔어요. 민주당이 예상 밖 선전을 했습니다. 두 분이라면은 OCI를 포함한 신재생 에너지 쪽에 조금 더 시선을 주시겠습니까? 의견 보시죠. 5로 일치가 됐어요. 이 OCR을 선택한 이유가 궁금한 게 그 태양광 쪽에서의 그래도 실적이 나아지고 있는 것 때문인지 아니면 중간선거 결과 이후의 그런 분위기 때문인지요. 뭐 둘 둘 다. 다죠. 아, 그럴 네. 줄 알았어요. 네. 네. 실적 자체는 뭐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게 뭐 이렇게 폴리실리콘 업체랑 또 태양광 셀 업체랑 이게 계속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전 길게 본다라면 둘 다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 어느 한쪽만 가는 기이상적인 생각 그 움직임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보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의 상원에서 민주당이 승리를 했고 지금 공화당도 지금 아리송송하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직 투표가 완벽히 끝나지 않은 곳도 있고 개표가 그리고 지금 4석인가 5석 정도가 지금 약간 오차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 뒤집히면 민주당이 뭐 레드웨이브가 아니라 블루웨이브 가능성도 거의 없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뭐 기대감이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찌되었든 뭐 양쪽을 다 못 잡는다고 하더라도 한쪽만 잡고 있을 때 기존의 법안을 못 바꾼다는 것 자체가 네. 어쨌든 신재생 에너지, 뭐 2차 전지 쪽에 조금 기대감을 좀 불러일으키는 부분들이고 또 지금 엄밀히 따지면 태양광 투자가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하반기 들어서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는 내년의 어떤 기대감들은 주가가 상당히 하락을 했을 때는 바닥권에서는 저는 좀 분할로 매수를 좀 해야 되는 위치가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분할로 매수를 살펴볼 수 있는 위치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럼 두 분이 직접 선택한 오늘의 마감에 살 수 있는 종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마감에 산다 키워드부터 볼게요. 유창희 대표는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있는 종목을 골라주셨고요. 네옴시티 이슈화라는 키워드를 박정수 대표는 골랐습니다. 종목 열어보도록 하죠. 옴니시스템과 힐라홀딩스인데 먼저 옴니시스템, 네옴시티 관련 이슈를요. 약간 그 재료 소멸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잘 대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네. 일단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이번 주도 옴니 시스템이라고 네. 이제 주제를 정했는데요. 지난주에 언급드린 우원 개발이 그래도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 아직까지는 좀 이슈화가 확연하게 안 되는 모양새인데 일단 뭐 17일 날 일단 왕세자가 방문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빈사마 왕세자가 만약에 방문을 하게 된다면 뭐 삼성전자랑 여러 가지 이제 뭐 협업 관계에서 뭐 메타버스나 뭐 반도체도 갈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나마 네옴시티 쪽 이슈가 조금 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네옴시티 측면에서 옴니 시스템을 한번 골라보았는데요.
일단 옴니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뭐 디지털 전력 양계를 국내 최초로 개발을 하고 뭐 전기가스, 수도, 온수, 열량계 등의 이 설비 미터도 디지털 방식으로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스마트 시티인 네옴시티에 필수적인 요소로 적용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에너지 관리 시스템 및 관제 프로그램도 현재 신사업으로 에너지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도 충분히 부각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이 사우디 쪽에서 사업을 좀 진행을 했던 또는 수주를 했던 이력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지난 2015년 사우디 정부가 발주한 이 스마트 미터 35,000대 공급 계약을 따낸 경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네옴시티 쪽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주를 하게 된다면 옴니 시스템도 동반 진출할 가능성 있지 않을까라고 점쳐지고 있고요. 또 최근에 이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와 글로벌 기업들 이런 글로벌 공급망 허브 도약을 이제 필요로 해서 특히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에너지 인프라 스마트 시티 주요 사업에 대한 참여를 조금 요청을 하면서 특히 이제 이쪽 관련 섹터가 상승력이 단기적으로 나타났는데 단기적으로 한번 튀었다 주저앉기보다는 조금 더 좀 지속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시세가 나오지 않은 옴니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지금 가격 이하로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시세가 빠르게 또 테마 섹터다 보니까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손절 라인은 1,630원 정도 짧게 제시해드리고 목표는 2,100원 정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옴니 시스템의 목표 주가는 2,100원, 손절가는 1,63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성장 동력 모멘텀 휠라홀딩스예요. 네. 뭐 의류주들이 뭐 성장 동력이 얼마나 있겠냐라고 보시겠습니다만은 네. 계속해서 유행은 좀 변하고 변하죠. 어쨌든 뭐 OEM, ODM 관련해 가지고 안정적인 매출 뭐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 또 계절적으로 겨울이라는 부분들도 뭐 수익성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성장성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동안 우리가 이제 의류주 하면 어떻게 보면 아웃도어 관련해서 그리고 뭐 골프 네. 뭐 이런 쪽에서 이제 포커스를 맞춰줬다라면 최근 들어서는 테니스라고 해요. 맞아요. 네, 2030 세대 분들이 테니스를 엄청 친다라고 하십니다. 요즘에도 조금 큰 건물들 보시면 실내 테니스장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만 먹고 테니스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구나. 뭐 테니스 하면 저는 옛날 신발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요즘에는 그러한 제품 그 라인업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이것을 휠라홀딩스가 상당히 잘 포지션을 잘 잡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매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고 뭐 그 수익성도 좋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도 보면 썩 재미는 없어요. 엄밀히 따지면 뭐 영업무역이라든지 뭐 FNF처럼 뭐 주가가 뭐 급등락을 했었던 것도 아닌데 하지만 1년 동안 흐름을 보신다라면 3만 원대 바닥을 잘 다지고 올라오고 있는 것이고 이제 바스컨 상단을 다시 한번 돌파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올해보다 내년, 내년보다 내후년 왜냐면 이렇게 한번 유행을 타는 것이 일시에 끝나질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라면 저는 한 3만 8천 원까지는 연말까지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한 3만 1,500원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저는 충분히 분할 매수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그래서 의류주 중에서는 최근 들어서는 휠라홀딩스 상당히 좀 주목해서 좀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휠라홀딩스 목표 주가는 38,000원, 손절가는 31,5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새로운 또 성장 동력을 테니스 시장에서 찾아볼 수도 있을 거고요. 성수기의 시즌 진입까지도 키워드로 꼽았습니다. 그 외 기관과 외국에는 또 어떤 종목을 눈여겨보고 있는지 이번에는 기관부터 볼게요. 네, 일단은 기관의 매수 종목은 한국전력, 그다음에 페노션, 하나솔루션 쪽에 좀 집중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매도는 대한전선, 현대해상, 카카오페이 쪽에 좀 집중이 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내년 적자폭이 크게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아무래도 원가 부담 축소와 올해 전기요금 인상분이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페노션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8%, 17% 증가하면서 최근 이런 BDI나 SCFI 이런 상하이 컨테이너선 운임지수 하락에도 불구하고 이런 양호한 실적이 나오면서 주가의 반등력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거기다가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첨단 복합 소재, 이 하나 첨단 복합 소재와 HAM
홀딩스 요 두 회사를 대략 지분을 좀 매각을 하면서 6천억 정도로 확보를 했는데 공격적으로 이제 미국 태양광 사업에 5천억을 투자한다라고 발표하면서 기관의 매수력이 좀 몰리고 있고요.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이 사우디아라비아 투자부 장관을 만나서 아무래도 이 사우디아라비아 투자 확대 방안을 좀 꾀하기 때문에 네옴시티 관련으로 상승이 나왔지만 이 기관의 매도력이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는 피드 연방준비제도의 긴축 속도 조절 가능성으로 인해서 차익 매물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카카오페이도 최근 이제 인플레이션 둔화 기대감에 따른 급등력이 나왔는데 이런 급등으로 인해서 차익 매물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현대해상 그리고 카카오페이도 봤고요. 대한전선 최근에도 시청자분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던데 오늘 기관 쪽에서도 수급이 좀 보였습니다. 외국인은 어떤 종목을 사고 팔았을까요? 네,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뭐 비슷합니다. 아까 기관하고 일단은 그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또 사우디 건설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나오면서 현대투자인프라코가 거침없는 상승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진짜 오늘도 거침이 없어요. 네, 6% 정도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일단은 7,700원 돌파를 좀 시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포스코홀딩스 상승폭이 조금 둔화되긴 했습니다만은 이제 2차 전지 철강 회사가 아니라 2차 전지 회사다라는 인식이 좀 생겨주면서 주가가 좀 가파르게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차, 기아가 모두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IRA 뭐 수정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나와주고 또 그동안 좀 못 올라왔다는 인식이 좀 있어주면서 외국인들 매수세가 좀 유입되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반면에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난주 많이 올랐죠, 금요일에. 그러다 보니까 좀 단기 차익선 매물이 좀 나오고 있고요. 네이버가 한 2.5% 정도 하락세에 나오고 있고요. FTX 관련해가지고 파급 효과가 좀 크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컴투스라든지 위메이드가 관련 연계되어 있다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가상화폐, 뭐 대체 코인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한 번은 김치 코인이라는 우리나라 관련된 코인이 문제가 생겼고 또 지금 FTX 관련해서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런 컴투스 홀딩스, 뭐 위메이드 관련돼서 좀 주가가 뭐 10% 이상의 급락세가 나오고 있고요. 현대해상 같은 경우 약간 실적에 대한 약간의 노이즈 그리고 뭐 레고랜드 관련해서 약간 채권 시장 약간 위축 이런 부분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오늘 한 3.5% 정도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현대해상까지도 봤습니다. 오늘 현대해상은 또 두 쪽에서 다 같이 나오네요. 이번에는 장 마감 직전에 동시효과 구간 분위기 볼 텐데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파란불이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가 0.25% 내림세, 코스닥은 0.24%의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피 지수가 2,475.37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인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328원 40전 지나면서 0.77% 오릅니다. 마감 동시효과 함께 하셨습니다.